근데 오늘 어제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이 박사모 쪽에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틀었는데 사실 이 곡에도 좀 사연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원래는 네. 신중현 씨의 네, 70년대 맞습니다. 뭐 락의 대부라고 불리는 신중현 씨가 작곡한 곡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박사모에서 우리 아버지가 만든 노래가 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사연이 굉장히 긴데요. 예. 이게 1974년도에 예. 신중현 씨가 작곡을 한 노래인데 당시에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그 요청을 거부를 했답니다. 청와대에서 네. 신중현 씨한테 박정희 대통령 좀 찬양가 좀 하나 만들어봐라. 네. 그랬더니 신중현 씨가 거부했다. 거부했고 그다음에 공화당에서도 만들어달라. 그것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거부하고 난 다음에 신중현 씨의 대표곡인 뭐 미인이라든가 예. 김추자 씨가 불렀던 거짓말이라든가 예. 이런 노래가 한 10여 곡 해서 대거 금지곡이 지정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노래를 안 만들어줬다는 거절했다고. 이유로 이제 예. 일종의 찍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계속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노래를 만드느니 차라리 내가 다른 앨범을 낼 때 좀 그거에 비껴나면서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도 비껴날 수 있는 곡이 예.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대통령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예. 대한민국은 찬양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인 권력자를 위한 노래는 내가 만들 수 없다. 네. 그러나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노래가 저 아름다운 강산이다. 네, 그래서 가사에도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예.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뭐 이런 예. 식의 이제 가사를 넣은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사모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 거는 보수 집회 현장에서 그 네,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은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 그렇게 안 좋은 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억지로 힘들게 만든 곡인데 예. 그걸 또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그 넌센스고 말이 안 된다. 예. 그럼 부르지 마라. 이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글을 그렇죠. 올렸다는 예.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후반부 유신 말기에 그 독재 아주 그 권위주의 유신 그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사실은 이제 저항하는 이게 청년 문화의 통기타 문화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학창 시절인데 이 그 신대철 씨 아버지인 이 신중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저항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늘 우리가 어두움 그 질곡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어두운 하늘 이렇게 얘기할 적에 바로 이 노래가 거기에 저항하는 하늘을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이렇게 해서 어둠에 대비되는 얘기를 해서 그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 하에서의 굉장히 암울한 것을 갖다가 빛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지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실은 저항 시인들, 참여 시인들이요 하늘과 밝음과 어둠을 대비해서 많은 시들을 했어요.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평생을 살아왔다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을 갖다 한 시도 있고요. 그 노래들하고 그런 시들하고 어울려서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금지곡도 금지곡이지만은 대통령의 연회 있지 않습니까? 소연회, 대연회. 거기에 이런 연예인들이 또 부르면은 가는데 또 이분들은 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인 그 독재 권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아버지의 노래를 그 독재자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단이 부르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록이라고 하는 게 록스피릿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저항, 음악, 그런 거고요. 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게 68혁명 이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락과 락의 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중현 씨한테 신중현 씨가 불렀던 노래, 만든 노래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만든 곡을 지금 이 박사모 쪽에서는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갖다 부른다. 굉장히 만약에 역설적이네요. 이런 스토리를 아신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안 부를 것 같은데. 그러게 몰랐겠죠? 박사모에서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이 노래를 그럴 택했을 것 텐데 같아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삔대가 어긋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이 사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회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노래 막 갖다 함부로 못 쓸 텐데요. 그렇죠.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뭐 일반적인 그 가게에서도 이렇게 트는 일방적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틀더라도 그 음원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아마 관련된 부분을 생각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토리에 관련된 고민도 없이 한 것처럼 저작권도 고민 없이 법적 고민도 없이 그냥 아마 사용했을 것 같다는 그 추측이 듭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근대화의 전반부 말고 후반부를 우리가 이제 독재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사실은 그 권위주의적인 게 많았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금지곡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요즘 부르는 그 김민기 선생의 아침 이슬, 또 그리고 양희은 씨가 그 5차, 6차 집회에서 했던 그 상록수, 이게 다 금지곡이었죠. 어쨌든 그 시절에 그렇게 문인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했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계 인사 몇만 명이 여기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역사가 이제 묘하게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반복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후광을 얻고 대통령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종의 이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렇다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통치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묘한 장면들이 다 교차되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계승하고 나쁜 거는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고치자. 이게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인데 역사는 좀 거꾸로 퇴행하고 있다. 알겠습니다.